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건가요? 그냥 지난 시간 배운 걸 토대로 조금씩 개념을 추가해 가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일단 여기서 이게 좀 짜잘한 이제 메인 테마, 메인 주제는 다 했어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짜잘한 개념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좀 효과가 좋은 거 있지. 효과가 좋은 거. 일단은 식 정리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이라는 걸 해야 돼요. 관찰. 이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요. 좀 이렇게 펜을 내려놓고 좀 이렇게 우아하게 자세를 딱 잡고 이게 무슨 식이나 이제 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가만히 봤을 때 그 관찰을 했을 때 첫 번째 관찰 포인트는 뭐냐면 공통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공통 부분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주냐면 우리가 외웠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를 두 가지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좀 짜잘하게 이렇게만 두 가지만 일단 관찰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봤을 때 1번 문제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통 부분이라고 한 게 뭐니? 공통 부분이 똑같이 생긴 애야. 그냥 쉽게 말하면 똑같이 생긴 애.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 이렇게. 공통 부분이 발견됐으면은 뭘 해주는 거냐면 여기 얘는 치환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치환이라는 걸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저기는 저걸 그냥 네모로 바라본다면 네모에 뭐가 되겠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네모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바로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네모로 쓰기 귀찮으니까 해주는 작업이 뭐 t라는 어떤 다른 변수를 생각해서 저기는 저 x의 제곱 플러스 3x라고 하는 애를 이제부터 뭐라고 놀래요? t라고 놀래요. 여기서는 네모로 놀래요가 t로 놀래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제 공통 부분을 하나로 인식하는 그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요거 대신에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얘를 집어넣어서 마무리로 정리를 해줍니다. 얘는 x제곱 더하기 3x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6에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8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다시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정리만 해보면 x에 4제곱에다 플러스 요거 곱해서 2배 해주니까 6x의 세제곱 될 거고 더하기 9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에다가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x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6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공통 부분이 있는데 치환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저걸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전개해야 돼요. 저거 그대로 전개하는 거 지난 시간에 쌤이 해줬어. 전개하면서 바로 정리까지 하는 거 한 번에 해줬었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전개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뭐 하니까 편한 방법대로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좀 절정을 찍죠. 저기는 저걸 다 전개하려고 생각해봐 너무 끔찍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뭐가 공식에서 우리가 이 공식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전개했을 때 결과는 뭐였냐면 항상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에다가 더하기 a였어.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을 뭐해? 두 개를 더해요. 여기는 더하고요. 여기는 두 개는 뭐합니다? 곱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요거 있는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랑 요거 두 개를 전개했을 때 상황을 그냥 머릿속으로 간단히 생각해보면 절대로 공통 부분이라는 건 발견될 수 없거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두 개를 다시 어떻게 할까? 요렇게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얘랑 있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요거 두 개 더한 결과가 얼마예요? 4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결과 이렇게 두 개 더한 결과가 얼마야? 여전히 4죠. 그러면 두 개 더한 결과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만큼이 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공통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맞죠? 해서 여기는 얘를 전개할 때는요 그냥 막 전개하는 게 아니라 x-1이랑 먼저 뭘 하는 거야? x 더하기 5를 먼저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x-3이랑 x 플러스 7이죠. 이렇게 되면 얘를 전개합니다. 해서 요거 전개해보면 얘는 뭐가 되고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여기서 이제 뭐가 발견됐어? 공통 부분이라는 게 발견됐어. 그래서 얘는 t-5에다가 t-21입니다라고 생각하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6t에다가 플러스 얼마니 105가 되니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니까 x제곱 더하기 4x 요거 전체 제곱 마이너스 26배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0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냥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뭘 요구하고 있어? 관찰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습관을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봐봐, 여태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 전개했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나씩 그냥 전개하면서 그냥 했단 말이야. 흘러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식이 좀 어떻겠어?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보다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복잡해질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 여기는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 걔를 관찰하는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라는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전개해서 마무리하는 거는 따로 여기서 했던 거니까 설명하지 않고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유제 1-3번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빠르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필수 이제 4번 보면은 이제는 좀 전에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전체를 다 전개를 하지 말고 x의 제곱의 개수만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관찰을 해봤더니 얘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지금 공통 부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요거 치면서 전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왜? 다 전개할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무적의 공식이나 무적의 방법은 없어요. 문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뭐가 더 유리한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요거 전개할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뭐였어요? 그냥 전개하면서 바로 차수까지 해가지고 내림차수 정리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지. 그게 연습이 확실히 되면은 이런 문제 풀기 굉장히 유리해져요. 봐봐. x 4제곱 개수 구할 거고 그다음에 또 뭘 구할 거야? x 3제곱 개수 구할 거고 또 뭘 구할 거야? x 제곱 개수 구할 거고 그다음에 또 x 개수 구할 거고 마지막 상수로 이런 식으로 구할 거잖아. 또 요거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얘랑 만나면 되겠구나. 얘는 1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했어? 얘랑 누구랑 만나면 되겠구나. 얘랑 만나면 되겠구나. 얘랑 누구랑 만나면 되겠구나. 얘랑 만나면 되겠구나. 얘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여기는 얘랑 만나면 되니까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랑 만나면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랑 만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내가 다 전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만 똑 떼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딱 보자마자 여기서 x의 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얘에서 얘가 선택이 됐다면 여기는 얘랑 만들면 될 거야. 그래서 5 하나 써주면 돼요. 얘랑은 여기는 얘랑 만들면 될 거야 라고 해서 4 한번 써주고 여기는 얘랑 만들면 될 거야 해서 1 한번 써주면 얘가 x제곱의 개수일 거야. 답은 10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끝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전체를 다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만 바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라고 돼 있어. 이거 전체 제곱하는 거는 이건 x의 4제곱에다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k의 제곱에다가 2배의 뭐가 됩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kx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x의 제곱 k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다 전개하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오케이? 공식을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다를 표현하기가 더 귀찮을 거란 말이야. 굳이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봐. 제곱이 뭐야? 제곱이 그냥 2번 곱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였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상태에서 x의 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얘랑 만날래요. k입니다. 얘랑 만날래요. 더하기 1입니다. 얘랑 만날래요. 더하기 k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다는 뜻이니까
이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K 값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냥 이런 흐름으로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구해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관찰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봐봐. 선생님이 이제부터 알려주는 도구들은 전부 다 다시 개념들은 다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오케이? 도구들. 그 이미지를 잘 떠올려. 오케이? 이런 도구가 있었어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거 뭐에 쓰는 도구입니까? 그치? 안마하는 도구야. 그치? 이렇게 안마하는 도구란 말이야. 이런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 또 여기는 얘도 지금 뭐 하는 도구야? 안마하는 도구. 이건 뭐 하는 두피 마사지 하는 도구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머리가 가려워. 그치? 근데 이걸로 긁을 수 없니? 긁을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내가 조그만 극소 부위가 가려웠어. 그럼 이걸로 긁는 게 이걸로 긁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도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도구들 중에서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그러려면 도구들이 다 완벽하게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가려울 때마다 긁을 수 있어요. 아플 때마다 두드릴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어떤 것도 있어 우리 도구 중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것도 있잖아. 맞아, 어깨가 뭉쳤어요. 어깨가 붙여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약장사 같네. 오케이. 그런 도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정말 많이 중요한 게 고등 수학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넘어가자. 오케이. 여기 일단은 1-5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봅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4번, 5번 빠르게 풀어봅니다. 자, 5번 같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전개한 것 중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봐봐. 여기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계속 써가지고 x의 100제곱 이렇게 하나 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x의 100제곱 이렇게까지 쓸 거야. 그럼 나는 지금 x의 세제곱이 궁금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일단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되게 쉬워요. 여기는 이게 선택됐다면 여기서 누구랑 얘랑 누구랑 만나도 상관없이 x의 세제곱이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 맞아요? 절대로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이었습니다라고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x 세제곱의 개수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랑 누구랑 만났으면 좋겠어? 얘랑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얘랑 만났으면 좋겠어? 얘도 마찬가지 1입니다. 얘랑 만났으면 좋겠어? 얘도 1이고요. 얘랑 만났으면 좋겠어? 얘도 1입니다. 그래서 1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답은 뭐가 되나요?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만 흐름 잡으면 돼. 다시 한번 이걸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얘네들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만 개념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필수예제 5번으로 가보자. 곱셈 공식입니다. 요건 따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요거 보면서 이거 합차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야.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보니까 또 합차니까 이거 a 4제곱 빼기 b 4제곱이야.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중학교 때도 했던 거. 그죠? 되니? 다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될 거예요, 나? 10개 빵입니다. 10번 빵. 어떤 공식 떠오르면 될까? A 플러스 2B는 없었어요. A 플러스 2B는 없었어요. 그럼 봐봐. 이거는 3x 더하기 y는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뭐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이 떠오르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가 뭐였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A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국이니까 3X가 들어가 있는 형국이니까 여기는 얘는 3X를 집어넣어 주세요. 27X 세제곱이 될 겁니다. 더하기 여기는 얘는 여기에는 지금 3X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 Y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 제곱하면 9니까 얘랑 곱해져서 여전히 27x 제곱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얘는 3x가 들어가고 얘는 y가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 3 들어간 거니까 얘는
9x y 제곱 될 거고요. 마지막 y 세제곱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식을 바라보면서 이런 공식을 곱셈 공식을 우리 괜히 배운 거 아니에요. 딱 이 형태만 만들려고 배운 거 아니라고, 알았죠? 이런 형태 다 전개하려고 곱셈 공식 힘들게 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 그럼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될까요? 잠깐만요. 어떻게 알아들어? 대답을 못하면 10번이라고 했어요. 다음 아니 알아요. 근데 제가 써볼게요. 불러봐요. 자, 5초 드립니다. 아니 써볼게요. 써봐요 그럼. 써볼게요. 써보세요. 뭘로 써요? 아니. 공식을 먼저 써. 공식. 모르지 않아요. 그래요. 이거 들어갔었나? 아니 안 들어갔었나? 이게 안 썼잖아. 들어갔었나? 안 들어갔었나? 선택의 시간입니다. 일단 이 정도 되면 선생님은 안 외웠다고 바라볼 겁니다. 알았죠? 이거 첫 번째 경고예요. 이는 없었어요. 알았죠? 다시 여기는 얘는 a 더하기 b 요거 전체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을 전개한 형태를 우리가 외웠었고 얘가 뭐였어요? 결론? a 세제곱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하더니 고민되기 플러스예요. 플러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 봐봐. 여기는 얘가 A고 얘가 2B인데 형태가 어때요? 여기는 요 B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2B가 딱딱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바라봐도 괜찮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A의 세제곱에다 더하기 2B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8B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머리 위해서 공식을 외웁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죠? 저거 다 전개하고 있으면 총 6번의 계산을 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까지 해줘야 돼. 굉장히 귀찮거든. 오케이? 다음,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거는 뭐가 됩니다? A 제곱, A 제곱 B 제곱, C C 제곱.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더하기 잠깐만요. 2 2 AB A 플러스 BC 플러스 C 자신감이 없어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맞다고요? 맞아요. 다행이다. 아니 나 자신 안 해도 공식 못 외우면은 안 돼요. 알았지?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떠다녀야 돼. 알았죠? 완전히 떠다녀. 괄호 써갖고 놀랬어요. 그랬어요? EAB, EBC, ECA로 한 건데 이게 외우긴 그렇게 해야 돼서 이따위로 써놔가지고 그지. 그래서 이거 뭐가 될까요? 요거 이용해서 전개하면 직접 전개하면 뭐가 될까요? 잠시만요. EA 뭘 전개해요? 이거 그 전개해요. 4 A 제곱 A 제곱 플러스 9B 제곱 그렇지. 하기 더하기 C 제곱 9C 제곱 아니요 C 제곱. C 제곱 네. 플러스 2배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더하지? 곱하는 거 6의 2B 그렇지. 6의 2 더하기 더하기? 빼기지? 네. 빼기 3BC 3BC 빼기 2AC 2AC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전개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은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고요. 다음 전개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요거까지 지금 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도 바쁘게 될 거니까. 오케이? 이거 넘어가고요. 필수 6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강의했던 구성원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성원들. 나한테 뭘 줬나 봐봐. 뭘 줬어요? 너무 당연해서 읽기가 싫어요? 뭘 줬어요? 읽어요? 읽어요.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랑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A 플러스 B랑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줬어요. 요거 두 개를 나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가 있었지? 무조건 뭘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AB 그렇지. a, b 두 개 곱을 얻을 수 있겠구나. 어떤 식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하잖아 지금 현재는, 그지?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이런 걸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가보자. 첫 번째 윤희가 6이었으니까 36 될 거고요. 윤희가 얼마 됐어? 28이 됐어. 그럼 더하기 2ab라고 했어. 요거 넘어가면 얼마야? 8이네, 그지? 약분하니까 얼마야? ab는 4가 돼. ab는 4. 그래서 ab는 4가 됐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는 내가 뭘 구해달라고 했는데 a 빼기 b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뭘 알고 있어? a 빼기 b랑 ab랑 a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고 있어. 이렇게 세 개를 알고 있으면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얘를 구할 수 있었잖아. 맞아요? 다시 지금 a 빼기 b라는 걸 알고 있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고 있어. 얘를 모르지 지금. 그 다음에 ab라는 걸 알고 있어. 요거 두 개지.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어떤 식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A 마이너스 B 그렇지. a-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예 그렇지. 이런 식을 이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볼까? 요거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뭐가 된 거야? 여기 얘가 얼마였어? 28이었어. 그 다음에 ab가 얼마였어? 4 4였어. 마이너스 8이 됐네. 얘는 20이 됐어. 아, 그러니까 a 빼기 b는 뭐구나. 얘는 2루트 5구나 라고 써놓고 이제 틀리는 거지. 뭘 빼먹었어? 맨날 빼먹었어. 됐죠? 인서가 맨날 맨날 그렇죠? 요렇게 뿔만 두 개가 있어요. 얘가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됐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3번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 다시 이쪽 노란색으로 하자. 얘를 이번에는 내가 궁금한 게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 궁금하대.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어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a 더하기 b랑 a, b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얘가 몇 제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했었잖아요, 우리. 그죠? 마찬가지 그냥 구하면 됩니다. 무슨 식을 쓸까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식을 써주면 돼요. 됐습니다. 얘는 뭐가 돼?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이거 3ab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도 기억해 주세요. 뭘 한 거냐면 원래는 얘 전개형식이 뭐였어요? 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를 뭐 한 거야? 3ab로 묶은 거예요. 여기서 a 하나 남을 거고 여기 b 하나 남아서 요 형태도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 그래야 구성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를 알고 있었어. 얘가 지금 6이었으니까 6 세제곱하면 얼마니? 216이죠?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여기 AB가 얼마였지? 4였어. 여기 얘가 얼마였다고? 6이었다. 그죠? 그냥 얼마야? 7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계산 개빠르죠? 72 이렇게 됐어. 빼버려. 요것부터 구해야 되니까. 4 얼마 되는 거야? 140. 얘 144였군요. 아, 내가 원하는 답은 144였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제 8번까지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봅니다. 자, 1-8번 하고 있었죠? 아니 초 1-7번 하고 있었어? 7번. 요게 이상했어요. 일단 보자. 나한테 뭘 줬나 봤더니 여기는 요거 두 개를 뭐 하면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값을 줬으니까 x 더하기 y 값을 준 거예요. 사실은 2루트 2라고. 그지? 그냥 x 빼기 y 값을 준 거예요. 사실 얘 빼기 얘하고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그냥 또 뭘 줬냐면은 x, y 값도 준 거예요. 사실. 이거 두 개 곱하면은 합차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저 정도는 다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그냥 이렇게 주기가 좀 억울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준 거예요. 알았죠? 저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내가 여기는 얘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는 얘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알면 됩니다. 이런 구성원들이 딱딱 존재하는 거죠. 그죠? 해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x-y 전체 세제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 이거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y에다가 더하기 3x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 세제곱이었고요. 여기서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거 땡겨서 미리 쓰고요. 여기는 얘네들을 마이너스 3xy를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y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공식으로 당연히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되게 편한 건데 어쨌든 여기는 얘가 지금 6이었고요. 6의 세제곱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얘가 난 궁금했던 네모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3배 xy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x 마이너스 y는 여전히 6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이 네모가 얼마일까요? 여기는 얘는 100, 21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플러스 뭐가 돼요? 플러스 1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것만 빼버리면 되니까 198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음? 오케이. 넘어가고 8번. 같이 해보자 그냥. 봐봐. 되게 쉬워. 진짜 쉬워. 그냥 보는 거야. 흐름을 보는 거. 내가 궁금한 게 뭔지를 보는 거. 주어진 게 뭔지를 보는 거. 그냥 보면은 봐봐. 얘랑 줬어. 얘랑 주자마자 선생님 무슨 생각 떠오를까? 아 당연히 x, y를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얘랑 줬어. x, y를 구할 수 있는데. x, y 구하고 했으니까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로 봐서 이번에는 얘랑 얘를 줬어. 또 뭘 떠올라? x, y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올라. 그리고 나한테 뭘 구하래? 얘를 구하래. 그럼 얘를 구하려면 뭐랑 뭘 알아야 되는데 x 더하기 y랑 x, y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x, y는 이거 두 개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얘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고 풀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흐름만 잘 잡아주면 돼요. 해서 봐봐 여기는 얘 통해서 일단은 x 더하기 y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배 xy가 될 거고요. 여기 얘가 1이었으니까 1은 여기는 4 2배 xy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얼마야 돼? 2분의 3이겠죠. 그렇죠? 그래야 지금 제가 등호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xy 값 나왔다. xy 값은 좀 지저분해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저거 구할 수 있겠구나. 다시 x 더하기 y를 가지고 뭐 해줍니다. 세제곱해서 식 정리해줍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좀 써볼게요. 3xy의 x 더하기 이렇게 써. 괜찮죠? 그래서 x 더하기 y의 세제곱은 1 될 거고요. 내가 궁금한 녀석은 이 녀석, 이 녀석이요. 더하기 3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1이 됩니다. 됐음? 그래서 여기 계산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2분의 9가 될 거고 넘어갑니다. 아 2분의 11이 얘의 답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좀 시간이 좀 꽤 잡혀 있네요. 여기서 변형 같이 한번 좀 보자. 자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 첫 번째 여기는 이 문제부터 봐봐. 여기는 얘를 줬어요 나한테. 여기는 얘를 줬고 그 다음 나한테 뭘 줬어? 여기는 얘를 줬어.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줬어? 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여기는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 이거를 양변을 제곱하면 이거 x제곱에 y제곱은 얼마구나 1이구나 일단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봤으면은 여기서 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돼. 이거 봐봐. 얘랑 얘 관계는 이거 제곱한 거고 이거 제곱한 거지. 맞지? 이거 제곱한 거고 이거 제곱한 거니까 나는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a-b를 알고 있다.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알고 있다. 아니 궁금하다. 그럼 당연히 뭘 알아야 된다? a, b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 주어져 있던 애를 양변을 제곱하면서 x제곱 y제곱을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를 제곱한 거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 가지고 그대로 곱셈공식 한번 써보자. 뭘 쓰면 돼? 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뭐하면 제곱을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y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식이 나왔으니 그대로 바꿔주면 되죠. 얘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요.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얘는 내가 이제 궁금한 i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1이 됐으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아 궁금한 i는 얼마였군요? 6, 2였군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되게 재밌고 어려운 문제예요. 봐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여기는 얘 있지.
여기는 얘가 있어. 요거 두 개 보면서 또 무슨 생각 떠오르니? 뭘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 떠오르. 그렇지. x, y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떠올라. 그 다음에 또 x, y 과연 필요한가? 이쪽으로 한번 와봤어. 이쪽으로 와봤어. 얘를 구해달래 뜬금없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관계는 없었잖아. 그지? 없었어. 근데 저기는 제일 내가 x-y랑 x 더하기 y로 이렇게 뭐 해버리면 인수분해만 해버리면 여기는 이 녀석을요 이렇게 인수분해해버리면 여기는 얘가 얼마다 2다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2배의 x-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이 녀석이야. 그럼 실제 궁금한 건 뭐겠어? x-y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두 배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나는 얘를 알려면 이제 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x 더하기 y랑 xy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관계를 통해서 일단은 xy를 먼저 구해야지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차분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들이 우리가 외웠던 그 곱셈 공식 때 그 구조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공식을 철저하게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거고 구성원에 대한 생각을 꼭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저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요? 안 외워서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확하게 다 외워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자. x 더하기 y를 가지고 x 세제곱 y 세제곱을 가지고 x, y를 구하는 과정을 할 거니까 이걸 세제곱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3배의 x, y에다가 x 더하기 y가 되고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x 더하기 y가 2라고 준 거니까 이건 8이었어요. 여긴 얘가 얼마라고 준 거야? 20이라고 준 거야. 더하기 3배의 네모를 나는 궁금한 내용 얘가 여전히 2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12네요. 마이너스 10이네요. 요거는 6 네모네요. 그죠? 네모는 얼마였군요? 네모는 얼마였군요? 2가 있었어. xy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 됐죠? 이제 나는 얘가 궁금한 상황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제곱을 또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얘의 제곱에는 뭐가 들어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가 들어있고 요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빼기 뭐 해주면 되겠어? 4xy 해주면 되겠죠. 보이니?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얘가 얼마였어? 2의 제곱이니까 이거 4였어요. 다음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2였으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 얘가 얼마였어? 10이었어. 그러니 x-y는 얼마일까요? 뿔마 2루트 3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에 2배를 해줘야 되거나 답이었을 테니까 요거의 2배니까 얘는 뿔마 뭐가 된다? 4루트 3. 이렇게 풀어줘. 괜찮죠? 참 쉽죠? 그죠? 아닌가?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냥 다시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공식에 있습니다. 알죠? 공식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예요. 직접 한번 다시 풀어봐도 되고 일단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요거랑 봐봐. 요 10번 봐봐. 요거랑 요거 있지? 요거랑 요거 이용하면 xy 구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x 더하기 y랑 xy만 알고 있으면은 요런 애들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 이거 지난 시간에 요거 마지막에 보여줬었잖아요. 그지? 요거 구하는 것까지 다시 꼭 한번 체크해보고 왔으면 좋겠어. 알죠?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강의 꼭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알죠? 되게 중요한 얘기다. 좀 못하면 안 돼요.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필수제 8번으로 갑시다. 덥다. 필수제 8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게 사실 이거는 다항식 파트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문제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데? 다항식 배우고 있는데 다항식 단원에서 막 분수식을 다루고 있어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보자. 봐봐. 우리가 a 더하기 b가 있었어. 그다음에 a, b가 있었어. 요거 두 개의 값이 얘가 만약에 4라고 준 거고 얘를 만약에 1로 준다면 난 요거 두 개 가지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똑같아요. 봐봐. 하나가 x였고요. 하나가 x분의 1이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기 4라고 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주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x 곱하기 x분의 1을 해버리면 뭐가 돼버려? 1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안 줘도 자동으로 여기는 얘 두 개의 곱은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라는 이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앞에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 상태로 봐봐. 얘는 문제에서 줘야 되지만 얘는 안 줘도 되지. 이게 1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1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안 줘, 문제. 이건 안 해. 이것만 따라 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지금 문제처럼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x 더하기 x분의 1을 뭐 하면 되겠어? 제곱하면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까지 써주고요. 2배에 x 곱하기 뭐가 될 테니까 x분의 1이 됩니다. 누가 봐도 얘네는 약분해서 없어져. 여기가 얼마였어요? 4였어요. 16이요. 여기 네모 모르네요. 더하기 2가 됩니다. 아, 네모가 얼마였군요? 14였군요. 이렇게 구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랑의 차이는 뭐야? 얘랑 곱했을 때 값을 주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A, B 값, 여기는 요 A, B 값, 요거를 안 주고 바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구나 정도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문제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이거는 하이맥스 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유제 1-11번에서 봐봐요. 여기 봐봐. 이렇게 주는 식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주는 식은 나누기 x를 해주면 얘는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더하기 x분의 1이 될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가 3입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위의 문제랑 완전 동일한 문제가 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제일 구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복수 공식 변형 요거까지만 하면 또 있네요. 뭐야 이렇게 많아? 6까지 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여기서 잠깐 쳐야겠다 그러면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9번부터 다시 쉬는 시간 마치고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보자. 그냥 이런 거야 똑같아.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을 하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관계가 있는 식. 그러니까 요거 셋 중에 몇 개를 알면은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까지가 확립이 됐다면 그거 가지고 그냥 요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고 요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문제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지. 제곱.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원래는 이 AB 더하기 2BC 더하기 원래는 2CA인데 여기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를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썼었잖아, 그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거 얼마구나? 3이구나. 요거 얼마구나? 4니까 이거 16이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값은 10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런 형태로 그냥 문제가 잘 판단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요거 지난 시간에 요거 유제 1-12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준 적이 있어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저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 어려운 거다.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얘를 어떻게 하면 여기는 얘를 만들 수 있을까요에 대한 생각이랑 뭘 줬나요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알고 있다면 난 요 두 개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 있는 얘를 뭐 해보면 되겠구나. 제곱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하는 거를 뭐 해서 제곱하면 여기 얘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이 되고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2배에 뭐가 됐어? 이제 얘랑 곱한 거니까 A, B 제곱 C 그 다음 B, C 제곱 A 더하기 C, A 제곱 B가 됐고요. 여기는 요 녀석이 뭘로 묶이면서 A, B, C로 묶이면서 A, B, C만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값만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구나. 여기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제곱해서 다시 한번 구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또 해야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얘가 얼마라고 5라고 줬으니까 25가 될 거고요. 여긴 얘가 얼마라고 9라고 줬어요. 이 네모가 될 텐데 그 네모는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8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얼마가 됩니다. 8의 제곱이니까 6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이 값이나 현재 궁금한 i였고요. 더하기 2배에 여기 이 녀석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준 거고 여기 이 녀석이 얼마다? 5다?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30이니? 그죠? 마이너스 30 넘어갑니다. 얼마가 돼요? 94가 되겠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유제 1-13문제 요걸 잘 봐봐. 요 관계가 되게 중요한 관계예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중3 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으로써 대각선의 정육면체, 직육면체 대각선의 넓이, 대각선의 길이,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걸 생각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는 이 대각선의 길이는 뭐가 됩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얘가 루트 17입니다. 이렇게 지금 식 하나 세워줄 수 있다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여기서 뭐가 주어져 있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주어져 있어. 오케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주어져 있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거는 요 A가 몇 개 있어? 요렇게 몇 개 있어? 4개 있어. B도 몇 개 있겠니? B도 당연히 4개. 그치? C도 4개 있겠죠? 얘가 지금 얼마? 28이다라고 이렇게 준 거고.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궁금한 건 건널비가 궁금하댔어. 그럼 건널비는 요 면이 몇 개 있어요? 요 면이 2개 있어. 그죠? AB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 다음에 BC도 2개 있을 거고 CA도 2개 있겠지? 얘가 얼마인지 궁금해.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봤더니 얘가 얼마인지 준 거고 그 다음 또 뭔가 여기는 얘가 얼마인지 준 거야. 얘는 4 곱하기 7이겠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 진짜 궁금했던 건 뭐였어? 여기는 요 녀석이 궁금해. 얘 알고 있으면 얘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여기 얘 마무리 해주면 돼. 실제로 계산은 간단하겠죠. 식 하나만 쓰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복수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요.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됐죠? 해서 얘가 17이니까 17의 제곱하면 아니지. 얘가 뭐야? 7이었네. 7의 제곱은 49다. 여기 얘가 17이었죠. 더하기 얘가 2배 네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 넘어가니까 얼마니? 뭐 32인가 봐. 그래? 여기 얘가 얼마였어? 16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여기 얘가 뭐였구나? 16이요. 답은 뭐가 됩니다? 32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인가요? 또 있나요? 이렇게 많니? 저게 끝이니? 두 개만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간단해요. 이제부터는 어떤 식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거냐면 세제곱.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자. 여기서 이건 좀 개념 정리해줘. 잘 봐.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발견했어. 얘에 대한 모든 걸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줄게. 이건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알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제목은 세제곱의 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개념 제목은 뭐냐면 미리 하고 가자.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됐나요? 가볼게요.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하나만 써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에다가 불러볼까? 세제곱. A제곱. 오케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렇지. 이게 되게 A제곱
되게 자신 있게 말하더니 여기서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져.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였어요. 이건 써요. 알았죠? 10번씩 써요. 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됩니다. 이런 곱셈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알았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은 구성원들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였어. 구성원. 얘네들의 구성원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애가 있었고요. 여기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A, B, C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5개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여기서 요거 3개 중에 몇 개를 알면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 2개 중에서 하나만 알면은 그럼 전체적으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일단 그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이 2번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거 먼저 하고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나한테 뭘 줬어?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보자. 일단 봐봐. 여기서 내가 얘랑 누굴 받았어? 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얘를 구하려고 노력한 거야. 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요 곱셈 공식이 하나 필요한 거야. 곱셈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애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라고 3이라고 준 거니까 이거 9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7이라고 준 거예요. 이 2배의 네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모가 얼마군요? 1이군요. 여기까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얘 값이 얼마구나? 1이구나. 여기 얘가 얼마구나? 3이구나. 얘가 얼마구나? 10이구나. 여기까지 나온 상태야.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얘도 줬네. 얘를 줬네. 얘가 얼마구나? 2구나. 그럼 전체적인 식을 받아봤을 때, 전체적인 이 식을 다시 받아봤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궁금했으니까 차근차근 써주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였어? 3이었어. 3에다가 여기는 7이었고요. 저거는 뺀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 얘가 네모에다가 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얘가 얼마니? 6이잖아. 그지? 6이니까 이게 18이 될 거고 넘어가는 게 24가 되겠다. 그러니까 네모는 얼마였어요? 네모는 23. 이렇게 생각해줬어. 이렇게 다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부터가 조금 중요한 일인데 일단 요거는 선생님이 인수분해 쪽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대로 잘 기억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 녀석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주제는 요 녀석. 그래서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이거는 곱셈 공식은 아니거든. 전개한 식은 아니야. 여기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꼭 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곱하기 이렇게 하자. 2분의 1로 쫙 빼버려. 이렇게 쫙 빼버려. 2분의 1이 없는데 2분의 1을 빼달라 했으니까 당연히 2a제곱이 될 거고요. 2b제곱이 될 거고 2c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마이너스 2bc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ca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이 a제곱이 2개가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쓸 거고 얘를 b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거고 여기는 얘를 c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쓸 거야. 얘네들은 그냥 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만 표현해보자. 이게 처음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한번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야. 잘 봐봐. 이 2분의 1 그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가지고 A-B의 제곱을 만들 수 있어요. 됩니다. 더하기 이번에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가지고 B-C의 제곱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C-A의 제곱을 만들 수 있겠네요. 됐죠? 해서 결론
여기는 요 식은요 결국 뭐가 됩니다. 결국 얘가 됩니다.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식의 변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그게 1번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이 1번 문제 보면은 여기는 얘 값이 궁금하댔어. 분명히 난 얘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 식을 뭐라고 바꿀 거야? 요걸로 바꿀 거야. 오케이? 요걸로 바꿀 거야. 그럼 얘는 봐봐. 근데 이어서 풀어보자면 A 빼기 B를 줬어요. A 빼기 B가 2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군요.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더하기 B 빼기 C도 줬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군요. 이렇게 줬어. 근데 C 마이너스 A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근데 봐봐. 가만히 생각해봐. 요거랑 요걸 가지고 요 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잖아. 어떻게 돼요? B랑 B랑 사라집니다. 그죠? A 빼기 C가 되죠. A 빼기 C를 줬네. 그러니까 A 빼기 C가 얼마인 거야? A 빼기 C가 두 개 더하면 이제 4인 거야. 맞아요? 그럼 C 빼기 A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식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봐봐. 요거랑 먼저 계산해 볼게. 요거 4에다가 루트 3이 제곱 3 플러스 2 루트 3이잖아. 맞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그거 사라지겠다. 무슨 말인지 보이니? 다시 여기에는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이 있어. 루트 3의 제곱이 있어. 2의 제곱이랑 루트 3의 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배의 2 곱하기 얘. 얘는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얘잖아. 그럼 그거는 사라질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남는 건 4 더하기 3에 2배만 남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뭐 16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여기 얼마니? 7, 14 여기까지 하면 30인가요? 답은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조금 더 있잖아. 조금 더 나아가는 건 이제 인수분해 쪽에서 배울 거예요. 세제곱 하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개념 노트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 공간을 좀 비워놔요. 그렇죠? 거기다가 맞아 필기를 할 수 있게 인수분해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거고 요거 잠깐 쓸 시간 줄게요. 요거 찍자. 찍어. 이런 식으로 시간 오늘 할게 좀 있어서.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아이고. 자, 14번은 좀 어려운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혼자 풀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얘의 값이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똑같이 난 이 식이랑 이 식을 가지고 할 거거든.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얘랑 뭐 하대? 같대. 오케이? 얘랑 뭐 하대? 같대. 그치?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빵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 이거 곱해봐야 여기 이 좌변은 무조건 뭐가 됩니다? 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결과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걔가 3ABC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이 좌변이 뭐가 되니까? 빵이 됩니다. 얘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ABC가 얼마라고 준 거니까 3이라고 준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다?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저번에 진짜. 넘어갈게요. 이것도 어렵네. 이거 풀어볼래 지금? 잠깐 시간 주세요. 자, 이거는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일단 풀어는 줄 테니까 일단 결론부터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가볼게. 여기서 조금만 개념 설명 추가할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bc 플러스 ca가 됩니다. 얘가 성립한다면요. 얘가 성립한다면 얘의 의미는 여기는 얘가 뭐였다는 얘기야? 빵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얘가 빵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봐. 얘가 빵이라는 소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빵이면은 얘가 빵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가 빵이었다는 건 봐봐.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빵이었대. 그러면 여기 얘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지. 빵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뭔가의 제곱이 하나 더 붙었대. 그럼 얘는 빵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 있는 얘 무슨 말이 되냐면 A 빼기 B가 빵이고요. B 빼기 C가 빵이고 C 빼기 A가 뭐가 됩니다. 빵이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결국 뭐랑 똑같은 조건이 되버리냐면 A는 B는 C입니다라는 조건이 돼요. 실수죠. A, B가 실수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줬다는 거는 얘를 줬다는 거거든. 이것까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좀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문제 자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해야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얘기 지금 이 얘기에 무슨 관련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얼마인데? 9라고 했어. 얘가 9라고. 이쪽이 지금 9라고 했어. 얘가 9라고 했어. 여기는 얘가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거든. 얘가 3이라고 했어. 그러면 2 빼기 9니까 여기 얘가 뭐가 돼버려요? 빵 돼버리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빵이 아니라고 했거든. 빵이 아니라고 했어. 그렇다면 결론은 요 네모가 빵이었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모가 빵이었다라는 상황에서 나는 벌써 뭘 얻어낼 수 있다고? 아, 저 세 개 A, B, C는 전부 다 같은 값이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물론 뭐 어떤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되냐면 A랑 B랑 C가 다 실수일 때만 가는 거. 실수. 여기는 얘는 실수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요거까지 따라 붙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실수라고 준 거니까 왜 실수해야 되냐면 나중에 복소수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는 얘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중에 깨져버려요. 이가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게 생깁니다. 그걸 이제 허수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실수라는 말을 부르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나올 필요 없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왔으니까 해봐야지. 여기는 얘가 A랑 B랑 C랑 다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2A 곱하기 2B 곱하기 뭐야 될까? 2C라고 생각했을 때는 8A, B, C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A, B, C가 얼마라고 준 거니까 3이라고 준 거니까 답은 24가 됩니다. 이렇게 풀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알고 있으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요거 생각하는 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요 조건을 받아봤을 때 여기까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빵일 때는 A랑 B랑 C는 같군요라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라고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인수분해할 때 또 중요하게 쓰이게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됐어? 요거 안 써도 돼? 찍어놔야지. 오케이. 됐어.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제 복생문식 변형되는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가보자. 그러니까 요런 거 줬고 요런 거 줬을 때 여기 얘 구해달라 뭐 이런 건데 그냥 편하게 봐요. 그냥 봐봐. 여기서 얘 A 더하기 B는 그냥 2라고 준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요런 거 줬을 때는 요런 건 뭐에 볼 생각하는 거냐면 통분 먼저 해볼 생각하는 거예요. 통분할 줄 알죠? 분모가 뭐가 됩니다? A,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여기 얘가 3입니다. 요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가 뭐라고 줬으니까 2라고 줬으니까 요거랑 자리 바뀌면서 A, B는 뭐가 됩니다? A, B는 3분의 2가 됩니다. 이런 결론 하나 얻을 수 있겠네? 됐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뭘 구해달래? 얘를 구해달래. 그럼 얘는 어디다 쓸까? 그럼 통분해보자. A, B분의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B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A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니? 보니까 그렇지. A, B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A 더하기 B도 알고 있지. 그럼 유인이 얘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겠지. 유인이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AB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죠? 금방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아. 그냥 이거는 그냥 평수만 보고 가자. 얘랑 얘를 알고 있어. 요거 두 개를 난 뭘 구할 수 있겠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또 줬대. 그럼 여기 얘는 통분하니까 뭐가 돼요? ABC분의 뭐가 됐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되게 분명하거든. 얘가 지금 2분의 5라고 줘. 그럼 나는 여기 얘 구할 수 있으니까 얘 구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ABC만 궁금한 거 있으니까 ABC 그대로 구해주면 끝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식 변형해가면서 구해주는 것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1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얘기 또 개념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좀 선생님이 서둘렀어요. 왜냐면 지금 앞에 이 뒤에 거 설명할 시간이 없을까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서둘렀는데 선생님이 서두르게 되면은 잘 풀어야 돼. 그렇지? 풀어보고 안 되고 꼭 질문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진짜로 질문해야 돼. 다음 볼게요. 자, 오늘 할 메인 테마, 오늘 할 메인 테마는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항식의 나눗셈. 일단 다시 한번 수에서의 나누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5를 2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이제 유리수 쪽 가서 2분의 5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는 유리수에 대한 개념, 얘는 유리수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가 정수까지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5는 2 곱하기 2 더하기 1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던 게 보였어요. 정수에서 나누기를 해달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얘로 나눴을 때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몫이라고, 이런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나머지라고. 이 나머지는 어떻게 돼? 얘보다 어떻게 돼? 작아요. 얘가 높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수에서는 정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유리식이라는 게 있고 무리식이라는 게 있어. 거기다가 또 뭐도 있냐면 정식이라는 게 있어. 정식. 오케이? 돈가스 정식 이런 거 말고요. 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 정식이 사실 뭐냐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사실 정수 개념에서의 다항식이고요. 정식 입장에서 다항식을 배우고 있는 거고, 걔에 대한 나눗셈은 당연히 묶는 걸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부터 접근. A라는 다항식, 얘를 다항식이에요. A는.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눠라. 이런 말을 본다면 나는 반드시 이런 식을 써주세요. A는 B로 나눴더니요, 뭔가가 생겼고요.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여전히 몫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전히 나머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머지라고. 그랬을 때 B라면 B의 차수와 R의 차수를 놓고 본다면 얘로 최대한 묶어서 남는 애니까 차수는 얘가 무조건 더 커야 됩니다. 차수는 얘가 무조건 더 커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어떻게 써주세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를 B로 나눠라.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눠라 라고 한다면 얘를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으로 써줘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있었대요. 여기는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눠주세요. 이런 표현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얘로 묶어줄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쟤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개의 방법이 있어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나눗셈을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3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첫 번째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다.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묶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묶어가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묶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 묶는다를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 식을요 내가 얘로 묶어달랬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봐봐. 여기는 얘 먼저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 얘 먼저. 오케이? 얘를 내가 x-1로 묶어야 되니까 x 이렇게 묶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없던 누가 생겼어? 플러스 x가 없던 마이너스 x가 생겼잖아, 그지? 그럼 플러스 x가 필요할 것 같아. 요만큼까지가 뭐야? 네모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x죠 이제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에서 이제 얘는 이제 묶였으니까 얘만큼 묶어놨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제 뒤에만 바라보죠. 뒤에만. 그 뒤에 바라봤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뭐가 됐어? 3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를 이제 두 번째 얘를 묶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억지로 이렇게 묶어버렸어. 그러면 플러스 1을 억지로 한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얘가 x-1로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됐습니다? 묶였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남은 거 여기는 얘랑 x-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플러스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더 이상 안 묶이잖아 얘는. 이제 얘로 묶은 게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얘를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나머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되게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방법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거든. 저렇게 실제로 묶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반드시. 알았죠? 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얘는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어. 나누는 방법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식을 직접 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씁니다. 우리 나눌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죠?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지 않으면 요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는 얘랑 있지. 여기는 얘랑만 비교해. 얘에서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겠니? 곱하기 x를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x를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뭘 써줄 거냐면 얘랑 곱한 결과였지. 얘랑 곱한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우리 나누기 하는 것처럼 그대로 빼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누구랑 또 얘랑 다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것만 비교를 하면 돼요. 알았죠? 그랬을 때 이 앞에 뭐가 얘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다시 이걸 전체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다시 빼주세요. 그럼 2가 남죠. 그럼 이제 얘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머지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는요 그냥 x 마이너스 1로 뭐 해봤더니 묶어봤더니 몫이 뭐가 되고요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까는 결과가 어때요? 완전 똑같죠? 이건 직접 나눠주는 방법. 이건 묶는 개념.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립제법.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면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나누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립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그냥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기억해놔. 어떻게 방법만 잘 기억하면 돼. 내가 지금 봐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는 얘 있지. 얘를 지금 나누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저기는 제 개수만 쓰는 거야. 개수만. 1이랑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이렇게 개수만 딱 써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위로 가는 이런 이렇게 모서리잖아. 얘는 아래로 이렇게 좀 밑에 공간을 좀 띄워놓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얘가 0 되는 값 있지. 얘가 0 되는 값을 여기다가 써줘요. 제가 0 되는 x값을 여기다 써줘요.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립니다. 그대로 내려서 그냥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곱해서 이쪽으로 올려줘요. 곱해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더해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곱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더해서 내려줍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숫자 조합들이 생기게 돼요. 그랬을 때 요렇게 딱 나눠버리면은 요만큼이 뭐다? 이게 상수항 1차항부터 이게 상수항부터 하나씩 차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얘는 뭐가 되냐면 1x-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를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내가 누구로 나눠봤더니 x 마이너스 1로 나눠봤더니 몫이 뭐가 되고요?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라는 정보입니다. 되나요? 지금 봐봐. 지금 처음에 하는 입장에서 처음 여기는 이 나누기를 접하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다 처음 보는 거니까 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부터 모든 문제를 풀 때 이제 묶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나누는 방법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조립제법으로 나누는 경우까지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매일매일 연습을 하잖아.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다 해줄 거예요. 천천히. 그렇죠? 하나씩 천천히 다 해줄 텐데 조립제법으로 나눌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직접 나누는 방법이랑 묶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렇죠? 요것만 조금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쉽잖아 방법 자체가. 이게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얘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제대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다 풀 수 있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세 번째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흐름을 다 기억해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첫 번째는 그냥 내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뭐해서 곱해서 곱한 결과를 얻다가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뭐해서 더해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올려줍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내려주세요. 마지막 건 무조건 나머지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얘다가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이렇게 갈 거예요. 더 많아지면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연습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연습 좀 해볼게요. 7번 볼게요. 앞에 뒤에 있다. 뒤에 있다. 7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일단 요거 한번 찍어 놓자. 자, 7번 문제 1번이나 2번 둘 다 일단은 뭘 할 수 없냐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는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 일단은 1번 직접 묶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자, 2x의 세제곱이 있었어.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있었어. 식을 변형해 나갈 건데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맞춰주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얘로 묶는다라고 한다면 얼만큼 묶이겠어요? x 제곱만큼 묶일 겁니다. 여기가 2x-1인데 x는 이렇게 괜찮죠? 지금 앞에 거 동그라미만 지금 해결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에 x제곱이 추가된 거니까 플러스 x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여기에 없던 뭘 했어? 마이너스 x제곱을 했어.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x제곱을 이쪽 식에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얘에다가 플러스 x제곱을 더해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6x제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온 거고 얘도 그대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이제 얘는 해결됐으니까 이건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고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서 여기는 얘만 다시 한번 뭘로 묶을 거냐면 여기는 얘로 묶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얘로 묶여버리면 뭐만 얼만큼 묶이겠니? 마이너스 4만큼 묶일 거예요. 뭔 소리야? 마이너스 3만큼 묶일 거야. 마이너스 3x만큼 묶일 겁니다. 여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봐봐. 난 뭘 해준 거야? 억지로 플러스 3x를 해준 거지. 그죠? 그럼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3x를 해줘야 원래 식과 똑같겠지. 그래서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천천히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거는 심화 과정이야. 어려운 과정이야. 이게 오히려 제일 기본인데 이 제일 기본을 못해서 제일 못해요. 이쪽 파트를. 여기서 이걸 좀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여기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여기까지 놓고요. 얘를 뭘로 묶고 싶다고? 얘로 묶고 싶다. 오케이? 그럼 얘로 묶는다는 게 얼마큼 묶이겠어요? 마이너스 3x만큼 묶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는 2x 마이너스 1 묶고 싶었으니까 여기까지 써줬어. 그럼 여기는 요 동그라미가 여기는 얘랑 같아요? 안 같잖아. 그래서 조정을 좀 해줘야겠지. 플러스 3x가 억지로 추가된 상태야. 맞아요? 플러스 3x가 억지로 추가된 상태니까 원래 식사 마이너스 3x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야 원래 식과 같아져. 그리고 이 뒤에 거를 그대로 써줄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x를 한 거를 써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대로 쓰고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얘로 묶고 싶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자. 2x 마이너스 1로 해서 플러스 2로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원래 식이랑 똑같겠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똑같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럼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얘는 뭘로 묶여 완전히? 2x-1로 이렇게 싹 다 묶어버릴 수 있다고. 얘랑 얘 똑같은 거. 그럼 이제 남은 거 얘랑 얘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제서야 뭘 구했구나. 아 여기는 얘 다항식, 여기는 얘가 몫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구나? 나머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되게 어려워요 이거.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첫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눠주는 겁니다. 직접 바로 나눠보자.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있었어. 여기는 얘를 뭘로 해주고 싶었냐면 2x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기준이 뭐라고? 항상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처음에 뭘 곱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겠니? x의 제곱을 곱하면 저건 제가 되겠죠? 그룹 격퇴까지 해놓고 얘랑 곱한 걸 밑에서 그대로 써주는 거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됐어?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뭐 할까? 양변을 뺍니다. 이렇게 빼요. 얘를 빼는 거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5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또 뭐 하는 거야? 얘랑 또 비교를 하는 거야. 얘가 무슨 짓을 하면은 얘가 될까? 마이너스 3x를 하면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를 얘가 다시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6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x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빼줍니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얘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될까? 곱하기 1 하면 되죠? 더하기 1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뭐죠? 빼줍니다. 그럼 더 이상 안 되죠? 끝. 해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요? 몫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더 편하죠? 묶는 것보다 여기는 얘가 더 편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묶는 걸 못하면서 여기는 얘를 하면 안 된다. 묶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식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요 아마. 이걸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 봤어. 근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오히려. 됐습니다. 진짜 나눈다라는 개념은 뭐 한다?
묶는다라는 개념이랑 똑같다. 최대한 뭐하나? 묶는다. 그래서 묶는다라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눠준다. 이런 방법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얘는 조금 더 심도 높은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조립제법을 좀 더 설명하고 이번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오케이, 그래도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자, 1번. 묶는다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얘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니 플러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있었어. 얘를 누구로, 여기는 얘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지금 뭐 하고 싶었어? 나누고 싶었어. 얘로 묶고 싶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얘랑 비교하면 얼만큼? x만큼. 그래서 얘는 x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됩니다. 아직 얘가 안 끝났어요. 요거 좀 보정해줘야 된다. 알았죠? 그럼 얘랑 하면 뭐가? 플러스 x제곱이 필요할 거고 얘랑 하면 마이너스 3x가 필요할 거야. 그죠? 여기까지 해준 게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거기다가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2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요. 더하기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여기 얘를 묶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 얘가 되려면 여기다 6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뭐죠? 얘를 6으로 이렇게 한번 해줍시다. 그럼 뭐가 돼요?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여기 또 뭐 해줘야겠어? 지금 얘랑 똑같지 않거든. 그지? 보정 작업 해줘야 됩니다. 뭐가 더 생겼니? 마이너스 6x가 더 생겼어요. 플러스 6x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8이 더 생겼어요. 마이너스 18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식과 동일할 거고요. 뒤에다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얘는 봐봐. 요거 두 개는 이제 얘로 완전히 묶인 거 요거 몇 차식이야? 이제 1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보다 지금 차수가 낮아졌잖아. 그럼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안 묶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고요. 얘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6이 이렇게 몫으로 잡힐 거고 요걸 계산한 3x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몫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나머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요 2번보다 1번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 개념적으로 저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2번 형태로 다시 한번 또 풀어줄게요. 직접 묶는 방법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얘는 x 세제곱이고 더하기 5x의 제곱이고 더하기 2잖아. 그지?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비워둡니다. 1차의 개수가 0이었죠? 저 항상 비워둬야 됩니다. 알죠? 그렇게 비워두고요. 여기 얘를 지금 뭘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였죠? 여기는 얘랑 맞춰야 되고 여기 x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상태로 뺍니다. 빼자. 여기 있죠. 빼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6 해주면 되고요. 얘랑 했더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빼자 3x 빼자 마이너스 16 이게 몫이고요. 이게 나머지고요. 아까 계산했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역시 이거 설명 좀 오래 걸리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자. 8번. 자, 다항식 A는요. 다항식 A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다음과 같았을 때 다항식 A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나눴을 때 성은 항상 뭐라고? 나눴을 때 성은 뭔가 나눠주세요. 다항식에서 나누어라는 딱 두 글자를 발견했어. 나누어 두 글자를 딱 발견했어. 그러면은 항상 나눗셈의 관계식을 떠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직각삼각형을 발견했어. 그럼 뭐가 떠올라?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라. 마찬가지 다항식을 나눠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나눗셈의 관계식이 떠올라. 그렇죠? 관계식을 표현하면 봅시다. x 더하기 2로 나누어 봤더니 몫이 생겼고 나머지가 생겼어.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 몫이 지금 3x-2라는 뜻이고 나머지가 5라는 뜻이야. 요거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A값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관계식 하나 딱 써주면 끝난다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건 뭐겠어요? A는 x 더하기 2로 나눈 몫이 뭐래요? 2x의 제곱 더하기 5라고 했고요. 나머지가 얼마랬어? 마이너스 1이었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요 전개했을 때 A가 되는군요. 전개해서 A값 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조립제법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9번에서 보자. 여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해다 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개수만 다 써주는 거야. 2랑 0이랑 요거 놓치기 쉽다. 그렇죠? 이차계에서 얼마? 0이야. 그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4 이렇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놓고요. 얘가 뭐가 되는? 빵이 되는 그 x값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여기다 써줍니다. 오케이? 이건 그냥 방법이니까 방법 자체로 기억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얘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대로 내려. 처음엔 그냥 그대로 내리기로 했어요. 이건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 근데 한번 연습해서 제대로 장착이 되면 그다음부터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일단 책에 있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오케이? 조립주법의 순서라고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랑 그 방법이랑 잘 비교해 가면서 차근차근히 풀어보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봐봐. 요 2는 그냥 그대로 내리고요. 얘랑 얘랑 곱한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냥 이거부터는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다시 곱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더해서 내려갑니다. 곱해서 올라가요. 더해서 내려갑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이 숫자들의 조합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이제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1차식보다 작은 차수는 상수항밖에 없어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아까 써놨었잖아. 그지? 여기는 얘가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몫을 의미하거든. 이게 몫을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2의 x 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5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몫이군요. 오케이? 이게 몫이군요. 이게 나머지군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다?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조립제법이 사실상 나눌 때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쉬운 형태의 나눗셈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제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연습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한 번씩 모르겠니? 여기 헷갈리는 거 없어요. 좋습니다. 필수 예제 12번. 이것도 그냥 항상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예원아. 묶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뭐 하는 방법. 묶는 방법이랑 직접 나누는 방법, 그 다음 조립제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조립제법은 언제만 쓰는 게 좋냐면 얘는 일단은 x 플러스 a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1차 식이야. 근데 1차의 개수가 1인. 요 개수가 1인. 그럼 1차식일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나중에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봐봐. 1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거 몇 차? 뭐 3차야. 이거 몇 차야? 1차거든.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풀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럼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서 풀어주세요. 그렇죠? 그 하이메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생각하지만 이거 지금 여기서 연습 안 하고 가면 되게 나중에 고생한다. 그렇지? 식 내 맘대로 바꾸는 거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요 모든 방법대로 다 풀어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1번, 2번밖에 못해요. 3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2차식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요 나누는 거에 대한 연습은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전부 다 개념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조립제법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림차순 정리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단원이 다 끝나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할게요. 고생했습니다.